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들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 전주로부터 해서 이제 심장 수술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좀 지냈는데요. 설을 병원에서 보내니까 참 좁습니다. 전도 안 붙이고. 명절 음식 안 네, 하고. 대신 이제 전 같은 거 음식 이렇게 해다 주시는 우리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좀 누워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이야 이렇게 누워서 병원 이렇게 뭐 잠깐 누워 있는 거지만 나중에 정말 계속 아프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이 어떤 것인가 또 요양원을 어떻게 또 찾고 요양시설은 뭐가 다른가 저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고민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 혹시 노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련되신데요. 여기 노치원이라고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새는 애들 다니는 유치원이 없어지고 어른들 다니는 유치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요. 그래서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벌써 10년 사이에 전국의 유치원 194곳이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산율 떨어지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죠. 이걸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데 통계청 조사가 이걸 또 잘 보여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올해 벌써 1,000만 명 넘었죠. 내년이면 전 인구의 곧 10명 중에 2명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라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싹 다 젊은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죠. 아프니까 노인이다. 우리가 다들 아픈 곳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지다 보니 실제 고혈압이다, 당뇨다, 관절염이다 이런 만성질환 앓는 비율이 전체의 84%입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저기 다 아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진행성 질환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죠. 돌봄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양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인식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나 혹은 내 부모님 요양시설에 모셔야 되나 안 모셔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신가요? 네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요 90이신데 지금 네. 연세가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네. 모시자고 생각하면 또 불효를 하는 것 같고 또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냥 의논해서 서로 이제 돌보면서 집에서 모시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집에서 모시는 게 더 나을지 네네.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또 반대로 고민이 사는 사실 저는 또 반대 고민도 많이 됐던 게 네네. 저도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몸이 갑자기 좀 계속 안 좋아지시니까는 이게 가족들이 돌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식사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도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머님이 전적으로 병간호하다 어머님마저 병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게 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저렇게 해야 될려니 또 고민이 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실제 요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족이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누구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질문을 했더니 제일 많았던 36.7%가 요양 전문시설 입소를 선택했어요. 거기다 이제 방문 간호라 그래서 실제 뭐 간호사가 오시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가정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가 34.2%였습니다. 거기다 이걸 둘 합쳐보세요. 70%가 넘죠. 우리에게 이제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인식 개선이 많이 됐군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부모님 요양 인식 개선이 달라졌다, 나도 달라졌다 하면 부모님 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분들도 또 계시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8년간 이 중풍 앓고 계신 시아버지 모셨어요. 제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정말 시아버지 소대변 다 받으면서 8년을 지냈어요. 응급실 수도 없이 와갔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좀 모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남편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남편이 그래 내가 직장 때려치고 내가 모실게. 그래서 남편이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2년 동안 모셨어요. 예. 근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죠. 남편도 감당이 안 되죠. 그 사이에 예금 깼죠. 적금 깼죠. 연금까지 깼어요. 생활비 다 바닥나죠. 결국은 남편이 요양원에 다시 모시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난달에 다시 아버님을 입소시켰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이게 상황이 끝까지 가서 모신 거니까 그 저변에는 사실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데 생각해 보면은 뉴스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예. 뉴스 보면 절대 못 모셔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뉴스에 나오는 건 특별한 일 아니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나요? 우리 안 나오잖아요. 교수님은 방송에 나오시잖아요. 아, 방송에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뉴스나 이런 데 사건 사고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뉴스는 일반이 아니라 특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과 관련한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고 특별히 요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서도 노력하죠. 이용자들도 눈 뜨고 쳐다보고 있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잘 돼 있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노인 학대를 우리가 요양시설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시설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확인해 볼까요? 실제 2022년에 장소별로 노인학대 사건 발생 건수를 좀 봤더니 전체 86%는 집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요. 시설에서 일어나는 거는 10%가 안 돼요. 어디가 더 많이 일어나요? 집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양시설 꼼꼼히 알아봐야 될 거. 무조건 발품 팔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모셔놓고 안 찾아가는 게 더 불효입니다. 저희도 상담해보면 정말 어디다 모실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상담 오시는데 저는 그 상담보다 안 찾아가는 그 자식이 더 미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몸 불편하신 분들 의식주 다 해결이 가능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제공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환자 가족들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요. 거기다 목욕, 식사, 소대변 치우는 거 우리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생적으로 싹 다 해결해 주는 데다가 의사가 또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또 점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 내가 말동무 해주지 못하는 집에서 계속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대화도 가능한 곳에서 모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혼자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회 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시설에 입소를 그러니까 또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돌봄을 받음으로써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이은환 이사장님, 우리 환희 오빠께서 뒤에서 잘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요새 시설 가보신 분들 안 가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있어서 알지만 실제 안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냄새 안 나죠. 일정 식사 다 공개돼 있죠. 면회 외출 외박 다 되죠. 각종 미술 치료, 심리 치료, 노래 치료 다 포함돼 있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1년에 진료비만 노인 한 분당 543만 원이에요.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319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333만 원이거든요. 월급의 93% 딱 그 간병비를 내고 나면 부모님 병원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 장난 아닌데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그 혜택 받으면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 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제 좋은 곳인데 네. 교수님 그럼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요양시설에 뭐 누굴 모셔본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있죠. 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사실 13년간 치매 앓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요양원에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계셨지만 안타깝게 계셨다가 그 뒤로 이제 작년 3월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 기간 내내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 어떻게 알아봤냐면 온 식구가 다 흩어져서 각자 다 발품을 팔았고요. 거기 가서 밥 먹어보고 가족들 만나보고 환자들 만나보고 시설장 만나보고 냄새나나 다 들여다보고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깨끗한 그 요양원을 다 알아봐서 들어갔고요. 들어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찾아뵙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일주일에 3번, 4번씩 반찬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서 찾아가서 뵙고 저희 가족들 특별히 자식들은 다들 일을 하니까 주말에 반드시 찾아뵀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찾아뵙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부모님의 이야기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을 요 모양이다 그래서 요양이 아니고요. 요긴한 양자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돌보는 또 하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찾아보지 않고 바쁘다 말하는 자식보다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는 자식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살펴주는 이런 사회적 자식인 우리 요양시설 잘 알아보고 찾아보셔서 내 부모의 현재 또 나의 미래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80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네. 형제들이 반대를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꼭 보면 안 모시는 자식들이 더 난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도 11년간 치매 어머니 모신 아들이었는데 이 요양원 이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생전에 생활비 병원비 한 푼 안 냈던 누나 셋이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 이 모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입소를 결정할 때 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당사자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아프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아프면 이렇게 해달라. 두 번째, 직접 모신 자녀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부양에 크게 기여한 자녀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헌신했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부모님 모셨던 이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기꺼이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는 강히 아,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만 하는 자녀들은 그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는 가족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많으실 맞아요. 텐데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강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